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19 부동산 TV의 작가 119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부동산 공법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공법의 중요성. 공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오늘은요,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은 건축을 할 때 요즘은 반드시 필요하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건물들이 주차 시설이 없으면 불편해서 사용을 할 수 없고, 그리고 또 그 주차장이 없음으로 해가지고 불법 주차를 하게 된다면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증가하게 되겠죠. 사고 위험성도 높아지고요. 그 다음 교통 흐름도 굉장히 느려지게 되는 그런 이제 불편한 요소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은 법으로 딱 지정을 해놨습니다. 몇 대 이상을 거쳐라, 이렇게 이제 주차장법이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은 건물을 지을 때 어떤 비용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수익성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의 종류에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기계식 주차장, 주차 전용 주차장, 이렇게 이제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자주 보는 것은 우리 건축물 안에 짓는 것들은 대부분 부설 주차장이 되겠죠. 부설 주차장, 건축물 등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시설물에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된 주차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설 주차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계식 주차장, 주차 전용 주차장, 이제 한 번씩 읽어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설치,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에는 다른 거는 다 빼고 몇 가지 이제 중요한 것만 한번 해보고요. 다른 거는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우리가 많이 이제 건축을 하는 부분이죠. 이거는 시설 면적 나누기 200제곱미터라는 겁니다. 만약에 1000제곱미터를 이런 시설로 만든다면, 그러면 나누기 200 하면 5대를 갖춰야 됩니다. 5대. 법이 조금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과거법이니까. 그래서 5대는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330평을 할 때는 5대 정도, 1종 근린생활시설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 5대는 갖춰야 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단독주택은 시설 면적 50에서 150 제곱미터당 한 대라고 합니다. 그럼 뭐 300제곱미터라면 2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설 면적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한 대 플러스 시설 면적 빼기 150 나누기 100, 조금 복잡한데요. 공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공식을 적용하면 금방 나오는 거니까 아주 복잡고 어려운 공식은 아닙니다. 더하기 빼기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렇게 계산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시설 면적 150 초과할 때는 1 플러스 한 대는 기본적으로 알고, 시설 면적 마이너스 150 플러스 100제곱 100 이렇게 하면 나온다. 예를 들어서 이제 300이라면 아까 150제곱미터 초과니까 한 대 플러스 시설 면적 300 마이너스 150은 150이죠. 나누기 100 하면 1.5가 되니까 1.5 플러스 1은 2.5니까 세대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례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기 때문에 조례를 적용시키면 어떤 조례는 뭐 이게 기준이 134제곱미터가 될 수도 있고요. 아주 뭐 복잡한 이제 수도권이라든지 서울시 지역에는 더 이제 촘촘하게 되겠죠. 더 기준이 까다롭죠. 그런 걸 고려해서 하면 되겠고요.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 중종류 오피스텔. 여기서 우리가 가장 많이 이제 아셔야 될 부분이 이제 다가구 주택인데, 이게 세대당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 이상 설치하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바뀌었어요. 0.7대에서 한 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요즘 주차장을 더 많이 그러니까 18세대 60제곱미터가 한 세대당 안 되는, 뭐 투룸이라도 60제곱미터면 거의 뭐 18평 정도인데
요게 안 되게 이제 투룸이랑 원룸을 구성할 때는 가구당 한 대, 그러니까 19가구다 그러면 19대의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0.7이니까 예를 들어서 18가구다 그러면 0.7 하면 7일은 7, 7, 8에 56. 그 다음에 12.6대니까 13대, 13대가 이제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한 가구당 한 대니까 18대의 주차 면적이 필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더 많이 들고 더 많은 땅을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수익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요즘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법이 강화됐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 건축할 때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런 거 정도만 알고 있다면 충분히 여러분도 현장에 가서 이제 건축물을 볼 때 주차 면수가 몇 개 정도 되겠구나 이런 걸 추측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주차 면적 계산해 보고요. 보통 법정 주차 대수라는 것은 시설 면적 나누기 지자체 조례 기준으로 나눠보면 대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1종, 2종 근린생활시설인데 시설 면적이 304제곱미터고 134제곱미터가 기준이다 그러면 나오는 게 2.27대인데 이거를 법정 주차 대수로 하면 소수점 이하가 0.5 이하인 경우에도 한 대로 간주하기 때문에 2.27이라도 세 대의 주차장은 갖춰야 됩니다. 딱 이대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세 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아마 굉장히 이제 강화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주차 면수는 많이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됐고, 그리고 주차 구역 단위도 원래 2.3 곱하기 5.0 이상인데 조금 더 이게 면적 길이 폭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바뀐 주차 그러니까 주차 이제 길이라든지 넓이를 계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확인하셔가지고 2.5 곱하기 5.0인가 아마 이렇게 바뀌었을 겁니다. 조금 더 늘어났어요. 이게 왜냐하면 너무 이제 이렇게 폭이 좁다 보니까 옆에 문콕 이런 일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오르고 내리기가 굉장히 불편해졌거든요. 차도 커졌고 그런 면에서 이제 차폭하고 길이가 넓어졌다. 그러면 그만큼 또 면적이 많이 소요하게 되겠죠. 그만큼 수익성이 떨어지고 건축비가 올라가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폭도 계산하는 방법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건축을 할 때 주차 면적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주차 면적 한 대냐, 두 대냐, 세 대냐에 따라서 사업성의 차이가 나고 비용 계산에도 많이 들어가고 수익성은 떨어지겠구나. 그러면 요즘은 강화됐기 때문에 수익성이 많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기존 건축물들이 더 인기가 있는 경우가 이런 비용적인 측면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 앞 시간에는 뭐를 공부하셨죠? 그러니까 높이하고 일조권 사선 제한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조금씩 이런 걸 알아가다 보면 훨씬 더 여러분이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현장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부동산 투자로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상은 간단하게만 하지만 주차장을 몇 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책으로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또 강의에 가서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건축법을 찾아보셔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더 자세한 내용을 배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19 부동산 TV의 작가 219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